자식과 거리를 두어야 노후가 편해집니다. 혹시 요즘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문득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전화하고 싶은데 또 귀찮아 할까봐 망설이다가 그냥 혼자 저녁을 드신 적은요? 예전엔 달랐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 아직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봤습니다. 어디 가는지, 밥은 먹었는지, 친구는 잘 사귀는지, 그 작은 일상 하나하나가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오면 그게 그 주의 전부인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 보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바쁘다며 일어서는 뒷모습을 보내고 나면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쓸쓸해지는 그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자식이 나에게 대답할 때 뭔가 귀찮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틀린 말을 하면 엄마는 몰라도 되라든가 아빠 그건 옛날 방식이야 라는 말이 툭툭 나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도 괜히 내가 예민한 건지 싶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삼키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자식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십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쌌던 것, 비가 와도 아랫돌이 젖어가며 학교까지 데려다 준 것, 내 노후 자금을 털어 집 보증금 보태준 것, 아프다는 소리 못하고 병원도 못 가면서 자식 학원비 댄 것, 그걸 다 보상받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외롭습니다. 왜 우리는 자식과 가까울수록 더 외로울까요? 이 질문 하나를 오늘 함께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에게 더 의지하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 안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함정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허전해집니다. 수십 년을 일하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집니다. 회사에서 퇴직하고 아이들은 다 커서 나가고 집에는 나와 배우자 둘만 남거나 혼자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곳이 자식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키운 것이고 자식이 행복하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때 돈이든 조언이든 그때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 느낌이 자존감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집착하는 건 단순히 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자식에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 하면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와주고 나면 기대가 생깁니다. 적어도 고맙다는 말은 해야 하지 않나, 조금 더 자주 연락은 해야 하지 않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이 옵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손주 문제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손주가 생기면 또 새로운 역할이 생깁니다. 육아를 도와주면서 자식과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손주 보는 게 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육아 방식이 다르다고 구박받기도 하고 맡겨놓고 연락이 없기도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정작 고맙다는 말은 못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주변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옆집 아무개는 아들이 매주 온다더라. 저 집은 딸이 용돈을 얼마씩 드린다더라.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쿡 찌릅니다. 남의 자식 이야기가 내 자식과 비교가 되고 비교가 되면 또 서운해집니다. 이 서운함이 자식에게 전해지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부담을 느낀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과 거리를 두어야 노후가 편해집니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과 거리를 두라니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를 품습니다. 명절에는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일에는 전화 한 통 할 것이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할 것이라고. 그런데 자식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바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명절은 쉬는 날이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싶은 날이기도 하고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추석 차례상을 며칠 전부터 준비했는데 자식은 올해는 여행 가기로 했어라고 문자 한 줄 보냅니다. 그 순간의 배신감, 허탈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쌓이면 가슴 깊이 남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대가 너무 당연한 것이 돼버린 걸까요? 혹시 자식의 선택보다 내 기대가 먼저인 경우가 많지 않으십니까?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기대를 조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식이 오지 않아도 내 하루가 충분히 의미 있으려면 기대의 크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거리두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움과 간섭의 경계를 알아야 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때로는 간섭이 됩니다. 자식이 요청하지 않은 조언, 자식이 원하지 않는 개입, 자식이 이미 결정한 일에 대한 반복적인 의견. 이것이 쌓이면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어떻게 한다는 둥, 사위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둥, 아이를 어떻게 키운다는 둥. 말하는 쪽은 걱정해서 나온 말이지만 듣는 쪽은 지적으로 들립니다. 그 지적이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 앞에서 숨을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결정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자식의 삶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간 것일 수 있습니다. 도움은 요청이 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요청이 없을 때는 지켜보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식이 실수를 해도 돌아서서 넘어지는 걸 보면서도 바로 달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이고 진짜 거리두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집착은 상대를 올가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솔직히 말하면 집착에 가깝습니다.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서울 근처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 이 좋겠다가 너무 강해지면 자식의 선택이 그것과 다를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잘못 키운 것처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처음부터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독립된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집착이 느슨해지고 관계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혹시 아직도 자식의 선택을 통제하려 하십니까? 그 통제가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자식에게는 무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연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식을 통해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내가 못 간 대학을 자식이 가주기를 바라고, 내가 못 이룬 사업을 자식이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자식이 살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건 자식을 위한 바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위한 바람입니다. 자식이 그 무게를 느낄 때 자식은 부모 앞에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잘 돼야 한다는 압박,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그럼에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죄책감. 그 안에서 자식은 조금씩 부모로부터 도망칩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건 자식이 나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무거운 기대를 짊어지어 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아프게 들리시더라도 한 번만 가슴에 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그 삶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자식이 그 안에서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경제적 독립이 관계의 품격을 지킵니다. 돈이 오가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면 고마움을 기대하게 되고 자식에게 돈을 받으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관계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돈 이야기가 끼어들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돈 이야기가 없는 관계는 훨씬 가볍고 훨씬 따뜻합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줄 때는 돌려받을 기대 없이 주어야 합니다. 줬으니 뭔가 해줘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돈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된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상처를 남깁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 자식에게 손 벌릴 필요가 없는 부모. 그것이 자식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고 나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잠깐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많이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은 누가 뭐라 해도 진짜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지었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갔으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고 또 참으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어느 순간부터 기대의 형태로 자식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이래야 해라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사랑이 부채가 됩니다. 자식이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자식은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이 섭섭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 편을 드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를 위한 말입니다. 자식에게 희생을 갚아달라고 기대하는 한 우리는 평생 실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절대로 우리가 준 만큼 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식이 나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구조가 아닌 겁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자식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받으려 하지 않아야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됩니다. 그러면 거리를 두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연락을 먼저 하는 횟수를 조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던 것을 이틀에 한 번으로, 이틀에 한 번 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처음에는 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다 보면 오히려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더 순수하고 따뜻하게 남습니다. 자식의 일에 의견을 줄일수록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꺼내기보다 그래,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이 더 큰 신뢰이고 더 큰 사랑입니다. 내 시간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미를 찾으시고 친구를 만나시고 걷고 읽고 배우십시오. 자식 생각을 할 시간이 줄어들수록 자식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고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끔 만났을 때 더 밝은 얼굴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감정 분리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식의 행동에 내 감정이 통째로 끌려가지 않도록 그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건 차갑게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과 나의 삶을 분리하라는 말입니다. 자식이 힘들어도 내가 함께 무너지지 않아야 자식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자식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분들께서 이제 남은 날들은 자신을 위해 사시는 것,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계속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의 걱정이 되고 매일의 기도가 되고 매일의 불안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식을 마음에 품되 자식이 내 하루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뭐가 맛있었는지, 어디를 걷고 싶은지, 무슨 책을 읽고 싶은지,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이 자식에 대한 걱정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그것이 노후를 진짜로 사는 방법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한 걸 좋아합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부모, 필요할 때 찾아가면 환하게 웃어주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자식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거리가 생겨야 그리움이 생기고 그리움이 있어야 만남이 따뜻해집니다. 너무 가까우면 공기처럼 당연해집니다. 공기는 소중하지만 우리는 공기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야 서로가 소중하다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자식이 숨 쉴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자식은 스스로 부모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식에게 쏟아온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식을 조금 바꿀 시간이 온 것뿐입니다. 더 멀리서 더 조용하게, 더 느슨하게, 그러나 여전히 깊게.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혼자 삼켜온 그 서운함들, 말 못하고 눌러온 그 기대들, 오늘 이 영상과 함께 조금은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자식 생각보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